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또 제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제가 학원 강사란 말이에요. 학원 강사 영어를 가르치는데 우리 학원이 우리 원장님 말에 의하면 한강 이남에서 원비가 가장 싼 학원이라고 원비가 가장 싼 학원이라고. 그래서 그 시골 동네에 있는 학원인데 저는 그 학원으로 가게 된 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뭐 그리로 가라 뭐 이런 음성이 들린 건 아니지만 제가 저한테 맞지 않는 일을 6개월 계약하고 일을 하고 있는 동안 그 일이 어려운 거는 아니었어요. 어려운 것도 아니고 제가 하던 일이 아닌 다른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저를 도와주시는 분이 계셨고 너무너무 잘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일이 어렵진 않았는데 그 일이 내 일이 아니다 보니까 하기가 싫더라고요. 너무 하기 싫었어요. 그런데 그게 6월 말에 계약이 끝나고 7월 1일부터는 그러니까 백수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7월 1일부터 지금 제가 다니고 있는 학원에 출근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정말 하루라도 빈틈이 없는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서 그 학원에서 원장님하고도 좋은 원장님을 만나서 너무 잘 일하고 있었고, 그 학원에서 제가 얻는 유익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지금 한강 이남에서 제일 원비가 싼 학원이라고 말하는 그 학원에서 일한 지 지금 2년, 딱 2년 되었거든요. 2년 됐는데 원장님이 학원을 내놓으신 거예요. 올해 겨울쯤에. 올해 내놨다가 이제 사람들이 원비가 너무 싸니까 왔다가도 어머나 어떻게 그렇다고 원비를 막 올릴 순 없잖아요. 그래서 뭐 원장님 말로는 그래요. 원비가 너무 싸서 왔다가 그냥들 보고 가신다. 그런데 50대 중년에 어떤 남자분이 지금 내일 가계약을 하려고 지금 하거든요. 근데 이 50대 이 중년의 남자분이 물론 실력이 있는 분이시겠지만 아무래도 남자분이다 보니까 그 초등학생들을 다루는 게 아마 힘드실 거란 말이에요. 뭐 영어 실력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근데 이제 이런 상황이었어요. 저희 학원이 원장님이 계시고 그리고 저 영어 그리고 또 수학 선생님이 강사가 있었거든요. 왜냐면은 사실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했었어요. 원장님이 수학을 하고 제가 영어를 하고. 근데 이 원장님이 다른 걸 하고 싶어서 다른 자격증 공부를 시작하면서 수학 강사를 쓰게 된 거죠. 그래서 본인은 수학을 초등부만 하고 이분이 중고등을 하고 저는 다 하고 이런 체제로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근데 수학이다 보니까 수학이 애들이 좀 더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강사 선생님 백업도 원장님이 좀 해주시고 그러니까 굉장히 좀 이상적으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애들이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줄어들면서 원장님의 수입이 점점 줄어가고 있었고, 그때는 원비는 비록 쌌지만 아이들이 많았기 때문에 높은 인건비, 강사비를 감당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감당하기도 좀 어려워진 거죠. 그러면서 내일 오시겠다는 그분이, 이 남자 원장 선생님이 영어라면은 제가 나가야 되는 상황이고, 수학이면은 수학 선생님이 나가야 되는 상황이고, 뭐 그런 운명의 갈림길에 있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다행히도 수학이 온 거야. 수학 원장님이 오시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원장님이랑 두 분이서 이제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 학원 돌아가는 상황이며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 근데 우리 원장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무래도 강사 월급이 조정이 다운 조정될 수 있을 것 같다. 왜냐면은 가져가는 게 너무 없으니까. 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기분이가 나빴어. 기분이 아시죠 여러분? 기분이가 나빴어. 왜냐면은 일면식도 없는데 솔직히 수학 강사가 새로 오면은 그거는 조금의 어떤 리스크가 있잖아요. 위험이 있단 말이야. 그런 거를 그게 가장 이제 강사가 바뀌고 하는데 가장 큰 게 학원에서는 큰 변화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수학이면은 영어는 뭐 제가 여태까지 그래왔듯이 전부를 전담을 하고 있는데 일면식도 없고 얼굴도 한 번도 안 봤는데 뭐 다운 조정을 한다는 뭐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기분이가 좋을 수가 없겠죠. 그런데 원장님들끼리는 얼마든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죠. 뭐 그런 얘기를 이제 엊그저께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원장님한테 물어봤죠. 도장을 찍어야 계약이라는 건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분이 계약하신답니까? 그랬더니 내일 가계약을 하시기로 했대. 그러면서 또 우리 원장님이 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운 조정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뭐 내가 뭐 애들이 줄어서 가져가는 게 얼마 없고 막 또 원장님 입장에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일단은 이분이 수학이라 제가 뭐 이렇게 나가야 하는 상황은 아니었지만 지금 이 원장님은 그래도 노련하신 분이라서 여기 수학 선생님까지 갑자기 이렇게 그만두시게 하시지는 않을 거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2명 다 데리고 갈 거다. 왜냐면 너무 변화가 있어버리면 혼자 감당하기가 힘드니까. 그거는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분의 의중도 중요하죠. 이분은 자기가 언젠가는 나가야 된다는 상황이라는 걸 잘 아시겠죠. 그래서 이분이 원하면은 그래도 당분간 뭐 다른 데 자리를 구할 때까지 계실 수 있다던가 어떻게 돌아갈지 저도 전혀 모르겠어요. 근데 저도 생각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젊은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저도 원장을 해야 하나. 우리 원장님이 계속 그랬거든요. 선생님이 가져가세요. 언제까지 강사로 하실 것입니까? 뭐 이러면서. 근데 저는 그렇게 이 학원을 인수할 만큼의 권리금을 드리기가 힘듭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계획이 불발이 된 건데, 그래서 이제 이 새로 오신 원장님한테 학원이 넘어가기 직전인데 제가 정말 제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목구멍이 청포도다 이렇게 말할 뻔했어요. 이런 말 잘 안 쓰는데 그렇다 보니 참 인간적인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제가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영어를 혼자 다 감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아이들은 2년 동안 제 아이들로 제가
제 아이들인 거죠. 근데 이 선생님은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와. 그리고 나는 나의 운명은 어떻게 될지 몰라. 막 월급이 다운 조정되고 막 이런 안 좋은 이런 기분이 살짝 나쁜 상황에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그냥 그 앞에다가 내가 차려버릴까? 조그맣게. 그리고 사실은 어 제가 갈 데가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그 근처로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학원 근처로 갈 데가 있답니다. 제가 이쪽으로 가버리면 제가 많이 힘쓰지 않아도 제가 데리고 있는 우리 아이들은 뭐 100%는 아닐지 몰라도 일부는 딸려오겠죠. 그렇게 되면 여기 새로 인수받는 수학 선생님은 뭐 손도 쓸 수 없이 아이들 일부를 말하자면 뺏기는 거잖아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죠. 그런데 저는 제 입장에서는 뭐 다운 조정을 하고 뭐 또 새로운 원장한테 적응해야 하고 막 이러느니 차라리 쉽게 여기로 딱 가서 숟가락 딱 얹고 아이들 데려가서 키워볼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그래서 버스를 타고 다니는데 한 40분 정도 버스를 타고 다니거든요. 40분 동안 생각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당연히 하나님의 뜻은 뭘까? 우리는 그게 항상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하지만 이럴 때는 항상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느껴진다. 그쵸? 동쪽으로 가라. 그럼 얼마나 좋아요. 침묵만이 느껴질 뿐이다. 그런데 집에 다 오는 시점에서 한 40분 동안 골똘히 생각하는 시점에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 새로운 원장님이 오자마자 저는 원장님하고는 계약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딴 데도 아니고 그 바로 앞으로 슝 가버리면 이건 결국엔 이게 이건 맞는 걸까? 이게 과연 맞는 걸까? 라는 생각도 들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한다 뭐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한다 뭐 그러면 안 된다 이런 건 뭐 이 학원 생태에 대해서는 저도 뭐 알 만큼은 알고 있고 뭐 계약서를 썼니 안 썼니 이런 걸 떠나서 저는 뭐 주변에 학원을 교습소라든지 이런 거를 하면 안 된다 이런 계약서는 쓰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런 계약서를 떠나서 이게 과연 맞나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내가 만약에 여기서 이제 그만두고 정리를 하고 이제 새로운 길로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원장님이 수학이 아니고 영어가 왔겠지. 그럼 내가 설 자리는 없을 테니까. 뭐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수학 원장님이 온 거는 내가 여기 계속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일단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내일 새로 오실 원장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자. 그리고 내 할 말도 하고 그래 보자 그러면서 성경을 펼쳤어요. 요즘 제가 창세기를 읽고 있는데 창세기에 그 야곱 아시죠? 야곱이 라반 삼촌 라반 집에 가서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도 낳고 그리고 그 계약을 맺잖아요. 양을 치는데
양이 점이 있고 뭐 아롱지고 뭐 까만 이런 양은 야곱의 소유가 되고, 그러니까 하얀색 양은 하얀 양은 뭐 라반의 소유가 되겠죠. 그렇게 하자라고 계약을 한 그 시점에서 제가 읽어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창세기 31장 33절에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 나의 의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나의 의의가, 여기서 나의 의의라는 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나의 의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되게 말이 좀 세. 네, 확실해 말이. 두루뭉실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라반이 이르되 내가 네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리고 나서 36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날에 그가 라반이겠죠?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그러니까 다 염소, 양 중에 검은 것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그날에 이렇게 말한 대로 하라 하고, 그날에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누구 거? 야곱 거. 이런 애들은 야곱 건데, 이 아이들의 이제 새끼 다음 세대부터 야곱의 것이 되는 거죠. 근데 요런 애들이 자기 닮은 애들을 낳을 가능성이 많겠지. 그러니까 라반이 어떻게 했어요?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는 바로 그날에 요런 애들만 싹 모아서 자기 아들들의 손을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으며, 사흘길이 뜨게 했대. 그러니까 엄청난 거리를 두게 한 거죠. 안 섞이도록, 못 섞이도록.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남은 양떼가 어떤 양떼겠어요? 이런 거 없는 거, 흰 양떼겠지. 그런데 어떡하죠? 하지만 그 사람이, 야곱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아졌더라. 이런 열악한 조건에서도 야곱은 어떤 자기 지혜, 어쩌면 하나님께로 온 지혜를 사용하였고, 여기 읽어보시면 어떤 지혜를 사용했는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시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딱 읽고 뭔지 내 말로 나한테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잡아야 되겠다. 물론 이런 걸 읽으면서 뭐 다른 사람들처럼 뭐 마음에 뜨거운 감동이 왔어요. 막 갑자기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이런 건 저도 경험해보고 싶지만 그런 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좀 평안해졌어요. 그래서 새로운 원장님이 뭐 가격을 다운을 해서 쓰자 어쩌자 이렇게 해도 라반이 뭐 아롱지고 뭐 이런 애들 싹 다 자기 아들들한테 싹 주고 남은 하얀 양들만 야곱에게 치게 하더라니, 이런 열악한 기울어진 운동장 속에서도 그래도 나의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야곱이 자기의 최선을 다한 것처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30장 43절 말씀처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네, 이 말씀을 붙잡고 저는 요동치 아니하고 불안해하지 않고 근심 걱정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해 가실지 기대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샬롬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는 또 나중에 들려드릴게요. 안녕. 빠이빠이.